여러분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교사 초임 때도 보면 어, 우리가 저도 이제 열정은 넘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혼내기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을 혼낼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회초리를 갖다 주시면서 우리 아이 좀 잘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웃지 못할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아마 한 60대 좀 내외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들 아마 그때 분위기를 좀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컸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과 공부를 좀 잘해서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이 지금 대접을 받는 것이 요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성적을 놓고 아이들과 이렇게 면담을 해요. 이제 상담 아닌 면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는 왜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런 원인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뭐 격려성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보고요. 또 성적이 좀 이렇게 척차가 올라간 아이는 칭찬받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벌을 주는 걸 봤어요. 종아리도 때려주거나 손바닥도 때려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점수 차이에 따라 몇 대씩. 저는 그 시절에도 아이들을 혼을 내긴 했지만 저는 제가 혼낸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아이, 정직하지 못한 아이, 그다음에 게으른 아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학교 일찍 등교하고 그러는데 매일 늦는 아이들, 애들은 말로써 이제 혼을 좀 내고 특히 약속 어기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께 굉장히 예의가 없는 애가 들어있었어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제가 많이 혼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것은 뭐 담배를 펴도 그렇고 좀 일탈 행동을 해도 그냥 말로서 타이르고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50이 넘은 제자들이 지금도 이제 그때 교류를 하면서 또 자기들 또 고등학교 졸업한 지 뭐 30년인가요? 뭐 그런 행사하면 또 보면 저를 그래도 있자고 부르는 거 보면 그런 게 나름 꼭 100% 옳은 교육 방법은 아니라도 그래도 그네들이 좀 이해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아, 저 선생님은 뭐 이러이러한 거는 오히려 혼내지 않으시는데 작은 약속 어긴 거, 게으른 거, 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혼을 내는구나. 이런 게 아주 정평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을 성적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느냐 뭐 하면서 나무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반에서 누가 뭐 몇 등이고 이런 거를 일부러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성적표도 다 이렇게 편지 봉투에 넣어서 아바피 부모님들께 발송해드리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뭔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반에 뭐 60명 내외인데 그러면 당연히 1등부터 60등까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또 전기생이 400명이면 1등부터 400등까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아이를 혼을 내서 등수를 올렸다고 칩시다.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럼 다른 아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거는 정당한 어떤 그런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 아이들이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교사 초임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는 선배 선생님들과 술자리에서 더러 지적질을 했다가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 성적이 부진하다 해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틈틈이 페북에도 올리고 또 이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11가지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특허낸다 해서 뭐 그동안에 여러 잡지에서 또는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도 다 그거를 실어달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틈틈이 어떤 비교 사례가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성적 부진이 실패자로 인식되지 않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가지 좀 만든 자료를 띄워서 공유해 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요거 제가 페북에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이제
SNS로 주로 소통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라 해서 11가지를 제가 정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관심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 부진이 실패자로 인식되지 않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제 제자를 보나 또 제 친구들을 보나 학교 다닐 때는 교과 성적 좋은 아이가 칭찬도 많이 받고 또 다소 좀 이렇게 그 일탈된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런 거를 저는 봤습니다. 좀 그게 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은 녀석이라도 룰을 어기고 그러면 반드시 불러서 지적하고 또 심하면 종아리를 때려준 적도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말로써 덕으로써 이렇게 감화를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상벌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한 학교에 있을 때 어느 고등학교에 있을 때 좀 무섭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 그 제자들이 지금 50 넘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이해해주는 그 훈육 방식을 이해해주는 제자들도 있었구나. 또 시대가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컸고요. 요즘이야 그건 통하지도 않는 얘기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요. 근데 그때 제자들을 이렇게 봐도요. 공부는 비록 그 잘 못하고 성적이 아주 낮아서 거의 낙제 수준이지만 정말 예의 바른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유학을 왔었습니다. 서울로. 근데 애도 반듯하고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우연히 시내를 걸어가는데 종로 어딘가에서 누가 와서 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친구예요. 아주 얼굴도 너무 미남으로 생기고 그런데 성적은 아주 완전히 꼴찌. 그런데 애가 너무 착하고 그러다녔는데 너무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못 본 척은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어떻게 지내나 보니까 그 외국에 가는 그 여행 있죠. 그 여행사 대표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의 뭐 덕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사 대표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외국에 보내주겠다고 막 그런 그 약속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아이가 과연 뭐 수학, 영어를 잘해서 그렇게 여행사 대표까지 되고 또 그렇게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또 제 친구 중에는요. 중학교 갈 때까지 그 교과서를 잘 읽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 중학교 가는 것도 이제 그 학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도 쟤는 뭐하러 그 중학교를 보내나. 어? 어차피 공부도 못하는 거 시골에서 농사나 짓게 하지. 그런데 그 친구가요. 지금은 뭐 그게 아주 큰 중역은 아니지만 이 포항제철에 가서 근무하면서 친구들 다 옷 벗었는데 지금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한 어떤 직원으로서 털을 잡고 그다음에 지금도 저보다는 그 친구가 더 많은 연락을 줍니다. 그럼 그 인간성도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는 그 친구가 더 마음이 넉넉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쁜 핑계로 되는데요. 그 친구라고 왜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두루두루 다른 그 시골에서 같이 왔던 친구들의 애경사도요. 저보다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요. 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제자를 보나 친구들을 보나 절대 교과 성적이 뛰어났다고 해서 그 친구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것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편리성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과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 아이를 실패자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지 영역의 어떤 그 학력 신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로 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이가 다 무슨 전문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그다음에 좋은 인성을 갖고 자라주면 결국 이 사회에서 무언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성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자제심이라든가 또는 배려라든가 이런 어떤 비인지 영역의 능력을 우리가 길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늘 그 입시제도에 매몰돼 가지고 결국 뭐죠? 그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것도 다 소멸시켜버리는 아이들이 뭔가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자율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하고요. 그러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바로 아이들의 비인지 능력이 길러지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담보하는 건데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결국 입시제도를 정시가 더 공정하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시 확대가 확 되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고3 되는 애들만 그나마 아주 극소라면 뭐하지만 부분적인 거 반영하고 그 뒤에 애들은 아예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떤 시간을 써도요. 그게 그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아이들이 거기 참여하는 거거든요. 꼭 점수 때문이 아니겠고요. 과거에는 동아리 활동하는 거, 봉사 활동하는 거 이게 다 기록으로 남고 심지어는 독서 활동까지 기록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에서 그것을 악용하고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뭐 감옥까지 가는 그런 지경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명망가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던 입시 제도가 그게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합당하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도를 악용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제도 자체를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와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간에 서로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비인지적 영역의 능력인데 또 그것은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아예 정부가 나서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전인교육이란 말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이거 참 큰 문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가 그 나름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뒤에서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교과 성적이 낮더라도 학교에 와서 그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그것이 학교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육자라면 그리고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책임자라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밥벌이 수단이 되지 않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결국 주변을 이롭게 하고 배려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부진이 실패자로 인식되지 않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저의 강력한 희망이고 저의 교육계에 있는 교육계를 거치고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비전이자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에 또 10가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절대 교과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 아이는 실패자가 아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제 말이 진리가 아니라 그 사실이 진리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